야간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3시간 이내에 수분 섭취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아, 그래요? 예, 미리 저녁 먹고 수분 섭취하신 다음에 예. 그 주무시기 전에 소변 다 보고 거기다가 카페인이 들어간 것들은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슬기로운 건강생활. 오늘도 이만희 수원 보성환의원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주제는 야뇨증입니다. 야뇨라는 게 밤에 소변을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자주 소변을 보면 야뇨증이라고 합니까? 야뇨와 예. 야간뇨는 다른 것입니다. 야뇨는 예. 주로 어린이들이긴 한데 예. 밤에 소변을 지리는 것, 성인용 야뇨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성인들이 불편해하는 대부분의 야간 예. 질환은 야간뇨라고 별도로 구분합니다. 야간뇨는 밤에 소변 때문에 자꾸 깨는 거,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 이런 경우 굉장히 많고 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잖아요. 두 개를 구분해서 얘기하죠. 그러면 야뇨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어요. 네. 되게 아이들한테 흔히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아이들은 아직 덜 자랐잖아요. 예. 그래서 방광의 힘이 좀 약하기도 하고 음. 각성장애라 해가지고 소변이 마려우면 성인은 깨잖아요. 애기들은 좀 알면서도 못 깨는 경우 또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예. 자율신경이 아직 덜 자란 방광과 서로 연동해서 소변을 잘 참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발육 단계 아직 방광의 힘이 약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성인의 경우도 네. 야간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해요. 예, 예. 일단 이 발생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야간뇨와 야뇨는 이제 조금 다르게 예. 구분해야 됩니다. 예. 성인에서도 한 1% 정도는 예. 그 야뇨라고 해서 아, 뭐 그래요? 최대는 2.6%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이상 예. 이제 실수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인지했는데 미처 깨기 전에 지려버리는 아. 과민성 방광이 많고 많다고 이제 PD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 대부분 이제 야간뇨에 해당이 되는 그렇겠죠. 예. 그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음식이라든지 또는 이제 노화 60 이전에도 야간에 매일 한 번씩 깬다 예. 라면 그것도 야간뇨로 구분하고요. 그런데 이제 60세 이상은 한 번은 괜찮고 두 번부터는 이제 야간뇨로 이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원인을 좀 더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원인은 뭐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음식물 섭취의 문제 때문입니까? 야간뇨인 경우에는 이제 노화가 제일 크고요. 간략근의 노화가 1번이고 예. 거기에 이제 성인 질환이라든지 예. 뭐 음주라든지 아. 카페인 같은 음식의 무절제 뭐 이런 예. 것들이 이제 그 부가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성인 질환 이야기하신 김에 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질환도 네.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예. 이제 당뇨병은 당뇨의 3대 증상 많이 마시고 예.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고 예. 이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예. 많이 소변을 보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당이 세포 안에 못 들어가고 남아 도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뇨당으로 발생돼 있으니까 얘를 배출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배출하기 위해서 소변을 자주 보다 보니까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진 현상이 나타나고 아. 그래서 자꾸 갈증이 나타나는 게 당뇨니까 예. 소변을 자꾸 당을 내보내기 위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야간뇨가 발생하고요. 예. 이제 고혈압은 좀 다릅니다만 고혈압 약 중에 이뇨성 약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뇌압을 떨어뜨리기 위한 이뇨제가 예. 그 소변을 자주 보러 가게 하기 때문에 야간뇨를 발생시키기도 하죠. 자, 수면 장애도 야간 빈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도 하던데. 그렇죠.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빈뇨, 야간뇨가 있기 때문에 자꾸 깨니까 할 수 없이 수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예. 방광 용적이 있거든요. 예. 대략 한 500cc 정도 되는데 예. 거기에 한 200 정도 차기 전까지는 요일을 잘 안 느끼는데 200 남짓 찼을 때 수면 장애로 깨버리는 거죠. 천면 상태에서 렘 수면이 깊이 잤다 얕게 잤다 이렇게 반복하는 건데요. 예. 얕게 잤을 때 깨버립니다. 각성 혹은 멍하다가 뇨이가 살짝 차네라고 하면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우들. 그래서 수면이 야간뇨를 일으키기도 하고 거꾸로 야간뇨가 수면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방광에는 용량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꽉 차지가 않았는데도 네,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는 분들은 그렇죠. 예민한 겁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제 관략근의 힘이 약해서 예. 200cc만 됐는데도 못 참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극을 받는 교감신경이 흥분 상태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예. 그럼 약간의 방광의 자극만 와도 뇌위로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 예민한 예. 이제 그런 분들이 또한 이제 영향을 주게 되겠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그 생리라든지 기타 다른 여성적인 문제 때문에 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야간요 있으신 분들은 밤에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야간요가 있으신 분은 예. 많이가 아니고 조금 더 드시면 안 됩니다. 정상인 사람들도 예. 물을 많이 먹으면 야간에 깨게 되는 법이거든요. 아. 그 300cc, 400cc 용량이 차면 예. 야간에 깨게 되는 거고요. 음. 야간요가 있으신 분이라면 음. 3시간 이내에 수분 섭취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아, 그래요. 예, 미리 저녁 먹고 수분 섭취하신 다음에 예. 그 주무시기 전에 소변 다 보고 그래서 방광을 비우고 주무시는 것이 좋겠고 거기다가 카페인이 들어간 것들은 이뇨작용이 있잖아요. 예. 하물며 저기 홍차도 카페인이 예. 많이 있기 아, 때문에 예. 야간요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다 보면 목이 마를 때가 그렇죠. 자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꼭 또 먹다 보면 또 화장실을 가고 싶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 전에 전혀 수분을 섭취 안 하신 경우에는 예. 이제 갈증이 나서 밤에 깼을 때 예. 물을 조금만 입을 조금만. 적실 수 있는 양 정도로 충분히 커버가 되실 거고요. 음. 난 그렇지 않은데도 입이 말라요 하는 경우에는 예. 비염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 코가 막히니까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거죠.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한 게 아니고 예. 입이 마르니까 할 때는 마시기보다는 각을 한 모금 정도만 마시고 주무시면 야간요 발생을 좀 줄일 수가 있죠. 우리가 배뇨 이야기한 김에 네. 하루에 어느 정도 배뇨를 하는 게 네. 정상적인 겁니까? 낮에는 4, 5회 정도 그리고 야간요는 0에서 1회이기 때문에 합쳐서 6회 이내죠. 성인 기준으로 6회 이내이고 이제 10회까지는 이제 치료의 대상에 들어가진 않지만 예. 합쳐서 10회가 넘어가게 되면 치료 대상에 들어가서 빈뇨라고 하죠.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게 한방적인 됩니까? 부분과 양방적인 부분이 좀 다릅니다. 양방에서는 야간요와 좀 다른 부분이라서 예. 아이들이 야뇨증으로 소변을 흘린다는 것은 교감신경은 확 수축을 하고요. 부교감신경은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부교감신경 억제제 같은 걸 씁니다. 또는 저희가 밤에 잘 때는요. 예. 세포 재건이나 여러 가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기전이 돌아가기도 하면서 예. 항이뇨 그 호르몬이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소변을 덜 봐야 취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음. 그 호르몬이 덜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항이뇨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호르몬제는 몸에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양방적인 부분이 있고 한방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체질을 봅니다. 아이다 이제 성인이나 마찬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허약하고 냉성이고 피부가 하얗고 소변을 지렸는데 아이의 기저귀나 팬티를 봤을 때 소변이 냄새도 없고 진하지 않다. 예. 그리고 아이가 취입한다, 살도 안 쪘다, 밥도 잘 안 먹는다 이런 경우에는 기가 허해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약을 써서 방광이 더 발육을 잘하게 함으로써 쉽게 고쳐지고요. 예. 소변이 지렸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 센 노랗고 그리고 애가 얼굴도 벌겋고 마실 것도 많이 먹고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제 그 열을 꺼줘야 됩니다. 방광에 열이 쌓여서 수축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 열을 꺼주는 이제 그런 약이 또 있고요. 한방에서 그렇게 두 가지로 해서 하게 되고 성인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예. 노화를 방지하는 약을 써서 방광의 노화를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인인 경우에 이제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조절할 수 있는 한약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치료로 야간요와 야뇨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빈뇨 이야기할 때 네. 전립선 비대증 네. 이야기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립선 비대는 좀 다른 얘기인데 소변이 이렇게 이제 배뇨를 하는 과정에서 예. 정액의 소독을 위해서 예. 이제 그 배출되기 직전에 산성 소독을 하거든요. 예. 그런 목적으로 전립선액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이 방광 바로 밑에 예. 반지 끼운 것처럼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부풀어 나게 되면 소변줄을 쪼이고 그러다 보면 소변은 나오고 싶다고 계속 뇌를 뇌에다 전달을 해서 예. 보려고 하는데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는 이런 것이 이제
그 저립성 비대의 특징이죠. 생활 습관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물 드시지 말고, 밤에는 카페인 드시지 말고, 예, 술 많이 드시지 말고, 예. 스트레스 받을 때는 다 풀고 주무시고, 음.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특히 아이들인 경우에 야뇨일 때 그거를 겁을 먹거든요. 괜찮아. 그리고 성공했을 때는 오늘 안 쌌네 하고 칭찬해주고 예. 이렇게 다독여줘서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것이 야뇨의 치료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만희 수원 보성한의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